어머님, 애한테 초콜릿 먹이시면 어떡해요? 내 아들한테 한 것처럼 나도 어머님 아들한테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 남편에게 우유를 붓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분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어머니의 한마디, 초콜릿 한 조각이 시작이었습니다.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유진입니다. 결혼 6년 차, 육아와 회계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초콜릿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요. 제 손으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그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한 손엔 초콜릿 봉지를 들고 계셨죠. 저는 현관에서부터 불안했습니다. 유다미는 이제 겨우 돌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을 먹일 나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유다미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제 인사도 받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서 유다미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손으로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제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콜릿 봉지를 뜯으셨습니다. 우리 유다미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유다미는 아직 초콜릿 먹으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시어머니는 제 발을 씹으며 초콜릿을 까셨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유다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한유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아과 선생님이 돌 전후엔 당분을 제한하래요. 알레르기도 확인 안 됐고요.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린 이거 먹고 자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도연이도 이거 먹고 컸다고. 멀쩡하잖아. 멀쩡하다고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책임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이 멀쩡하다니.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의학 상식도 바뀌었고요. 야, 너 지금 나보고 무식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유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밀치고요. 그리고 유다미 입에 초콜릿을 넣어버렸습니다. 자, 맛있지? 유다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달콤한 맛에 놀란 거였죠. 입 주변이 갈색으로 번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또, 이것 좀 먹인다고 죽어?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야, 너무 유난이야. 요즘 애들이 약해 빠진 이유가 다 이런 거야. 과보. 시어머니는 초콜릿을 하나 더 까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해가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목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너 시어머니한테 손 찍어마냐? 잡은 것뿐이에요. 이게 지금 말대꾸를 해? 저는 유다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입을 닦아주며 물을 먹였죠. 초콜릿이 목에 걸릴까봐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유진, 너 오늘 죽을래?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해서 다 일러줄 거야.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을 남편이나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주말마다 야근한답시고 집을 비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이 자식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던지듯 소파에 올려놨습니다. 좋아. 나 간다. 너 나중에 혼난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유다미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숨을 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유다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그날 밤, 저는 집을 나갈 짐을 쌌습니다. 유다미 옷, 기저귀, 분유. 제 옷은 몇 벌만 챙겼어요. 초콜릿보다 더 쓴 게 가족일 줄이야. 가방 지퍼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친정에서 잤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유다미는 제 품에서 골아떨어졌고요. 작은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전화했을 텐데요.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보라.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누구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바다 예뻤어요. 다음엔 호텔 가요. 사진이 20장 넘게 첨부돼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눌렀어요. 바닷가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 앞에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도연이 한 여자를 안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두 번째 사진.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근이라며?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은 계속됐습니다. 해변을 걷고, 카페에 앉아 있고, 차 안에서 셀카를 찍고, 마지막 사진은 호텔 침대였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유다미를 봤습니다.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다음엔 호텔 가요. 다음엔? 그럼 오늘은 호텔에 안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녀온 걸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저한테 이런 걸 보낸 거지? 카톡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여자 혼자 찍은 셀카였어요. 어려 보였습니다. 26. 화장이 진했고요.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를 초월? 유부남한테 들러붙는 게 사랑이래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눌렀어요. 보라 씨, 사진 고맙네요.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욕을 할까? 따지고 들까? 아니야. 차분하게 가자. 감정을 드러내면 진다. 남편분께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전송.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일이 사라졌어요. 읽었다는 뜻이었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헉. 죄송해요. 잘못 보냈어요, 유유. 유진 씨 맞으시죠? 정말 실수예요. 실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장이 넘는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괜찮아요. 실수든 아니든 제 남편이 맞으니까요.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바다 구경 어땠는지. 전송하고 장보라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가 났고, 억울했고, 무엇보다 허무했어요. 6년.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밤새 분유를 먹이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았죠. 남편은 뭘 했나요? 회사 일이 바빠.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말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바쁜 게 아니라 바람이 났던 거였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정신 차려. 유다미를 봤어요. 작고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길게, 아주 길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좀 받으세요. 급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유다미를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보자, 서도연.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다미가 제 얼굴을 두드리며 깼어요. 까르르 웃으며 맘마하고 옹알거렸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죠. 그래, 배고프지? 엄마가 줄게. 분유를 탔습니다. 유다미가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입 주변에 우유 거품이 묻었습니다. 닦아주며 웃음이 났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남편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담이 짐을 챙겨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유진아, 괜찮겠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죠. 어젯밤에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휙 들어오셨어요. 뒤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보라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그대로였어요. 화장이 진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장보라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섰어요.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장보라야. 우리 도연이 회사 후배고. 회사 후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야, 한유진. 말투 조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손찌검까지 하고 잡은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손찌검이야. 시어머니한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 입에 초콜릿 넣으시는 걸 막았을 뿐이에요. 에휴, 이 고집불통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장보라를 쳐다봤어요. 보라야, 내가 말해봐. 장보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며 입을 열었죠. 저기, 유진 씨. 죄송한데요. 도연 씨 정말 힘들어하세요. 뭐가요? 집에 오기 싫어하신대요. 유진 씨가 너무 차갑고 무섭대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차갑다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맨날 한숨만 쉬시고 장보라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하시거든요. 유진 씨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요? 애 낳고 달라졌대요. 웃지도 않고 스킨십도 거부하고 입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스킨십을 거부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아이 울음소리에 잠 못 잘 때, 항상 피곤하다며 저를 밀쳐낸 사람이 남편이었죠. 그래서 도연 씨가 저한테 많이 기대시는 것 같아요. 장보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우리 도연이 옆엔 보라 같은 애가 있어야 돼. 밝고 상냥하잖아. 유진이는 너무 딱딱해서 남자가 숨 막힌다니까. 숨 막힌다. 웃음이 났습니다. 숨 막히는 건 바람 피는 사람이지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람. 야, 한유진.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도연 씨랑 장보라 씨 어제 받아갔던 거. 장보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사진 20장 넘게 받았어요. 호텔 가자는 문자도요. 시어머니가 장보라를 쳐다봤습니다. 장보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에휴, 그게 뭐 어때서. 젊은 애들끼리 놀러 갔을 수도 있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좀 바람 피우는 게 뭐가 대수냐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했으면 도연이가 왜 밖에서 위로를 찾겠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너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말버릇이야. 어른이라면 먼저 부끄러워해야죠. 뭐,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덮어주시는 게 어른이 할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애가 진짜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저를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죠. 때리세요. 그러면 경찰 부를게요.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건 어머니예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놨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렀죠. 한유진, 이혼이 뭐야? 저는 유담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애 놀라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혼이 무슨 소리냐고. 장보라 씨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오해야. 그냥 회사 후배고 후배랑 호텔 가요? 손잡고 바다 가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저 모욕하는 게 재밌었어요? 엄마가 그런 줄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억울했고요.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유진아, 이혼하자고요. 합의든 재판이든 상관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생각 좀 할 시간 줘. 생각? 더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다미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유다미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고요. 유진아? 친정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유다미는요? 밖에서 자고 있어. 걱정 마. 다행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겁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네. 의사가 나가고 엄마와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유다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유다미.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다미가 도연 씨 친자가 아니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 씨 전 여자가 낳고 버린 애야. 엄마, 농담이죠? 엄마가 지금 농담할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랑 내 시어머니가 몰래 맡긴 거야. 너한테는 내가 낳은 것처럼 속인 거고.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출산할 때 이상했거든. 병원 기록이 안 맞았어. 그래서 알아봤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출생 기록, 혈액형, DNA 검사.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미를 낳은 건 장보라라는 여자야. 장보라.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장보라가 유다미 엄마라고요? 그래. 도연 씨랑 바람 피우다 임신했고 낳자마자 버렸어. 그걸 내가 받은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대리모였나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돈 때문이야. 내 회계 실력이 필요했던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유다미는요? 유다미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지. 엄마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내 편이야. 뭘 선택하든.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다미. 제가 밤새 안고 재웠던 아이.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처음 웃는 모습을 봤던 아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제 아이였어요. 엄마, 유다미는 제 거예요. 그래. 누가 낳았든 상관없어요. 알아.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초콜릿을 그렇게 먹였구나.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손주라고 속인 아이니까. 이제 알겠어요. 모든 게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국화였습니다. 제일 싼 꽃이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보시다시피요.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유다미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요.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유다미를 엄마께 맡겼어요. 남편과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뭐예요?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네요. 그렇게 말하면 다 용서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보라는 이제 안 만날게. 진짜야. 상관없어요. 이혼은 하지 말자. 유담이 생각해서라도. 유담이. 그 이름을 남편 입에서 듣는 게 역겨웠습니다. 유담이가 누구 애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장보라 씨 애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아버렸네요. 엄마가 다 알려주셨어요. 남편이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유진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돈 줄게. 뭐라고요? 위자료.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웃음이 났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봐요. 좋아요. 정말? 2억 주세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 네. 위자료가 아니라 투자금으로요. 투자금. 제 인생 다시 굽는데 필요한 종잇돈이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줄게. 일주일 안에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혼은? 그건 제가 결정할게요. 복도를 걸어 엄마께로 돌아갔습니다. 유다미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 닷새 뒤였습니다. 통장에 2억이 들어왔어요.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허무했어요. 6년 결혼 생활의 값이 2억이라니. 저는 바로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상가를 하나 계약했어요. 역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카페 유담.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어요.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꾸며달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고 밝게요. 사장님, 메뉴는 뭘로 하실 거예요? 우유, 디저트요. 푸딩, 케이크, 라테. 안 팔아요. 요즘 초콜릿 케이크가 잘 나가는데요. 괜찮아요. 전 우유만 쓸 거예요. 인테리어는 한 달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과 학원을 다녔어요. 유다미를 엄마께 맡기고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웠습니다. 우유 푸딩 만드는 법, 치즈 케이크 굽는 법, 라테 아트 그리는 법, 손에 화상도 입었어요. 밤새 연습하느라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오픈 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어요. 유다미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 안에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유 라테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우유를 데우고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거품을 내서 하트 모양을 그렸어요. 와, 예쁘네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걸 누군가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죠.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유다미는 카페 안 작은 공간에서 놀았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손님들이 유다미를 예뻐했어요. 아가 참 이쁘네요. 사장님 닮았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저는 그럴 때마다 유다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제 아이였어요. 누가 낳았든 상관없었습니다.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다음 달 계획을 짰습니다. 회계 일을 하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적자는 아니었어요. 조금씩 이익이 났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장보라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필 오늘이었어요. 손님이 많은 오후 시간이었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를 둘러봤어요. 후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카페라고 차렸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보라는 메뉴판을 봤어요. 킥킥 웃었죠. 우유만 파네요. 유치하다. 저는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주문하실 거예요? 주문. 에휴. 시어머니가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남편과 장보라도 따라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야, 한유진. 여긴 내 카페잖아. 앉아서 쉬면 안 돼. 장사하는 곳이에요. 장사. 가정부가 사장 행세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우리 집 애 이름 쓰고 염치가 있어야지. 상표건 등록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놨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낸 거예요. 합법이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자료요. 도연 씨가 주셨잖아요. 바람 핀 대가로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바람을 폈대. 저 남자가 남편이래. 젊은 여자는 누구야? 장보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기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죠. 사진도 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보라가 보낸 사진들을 띄웠어요. 보실래요? 그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그만하자. 뭘 그만해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래서요? 부끄러우면 안 하셨어야죠.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한유진. 내가 지금 어서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요. 영업 방해? 내가? 네. 주문도 안 하시고 자리만 차지하시잖아요. 손님 하나가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멋있어요. 저런 사람들 내쫓으세요. 시어머니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뭔데? 손님들이죠. 여긴 제 카페니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간다. 이따위 카페. 오래 못 갈 거야.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우유를 데우고 커피를 뽑았습니다. 유담이가 유모차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자고요. 드디어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담이는 엄마께 맡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이혼 서류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하세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있죠? 네. 남편 측에서 동의했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는요?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너무 적은데요. 더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알았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습니다. 서명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유진아, 뭐예요? 유담이, 내 친자 맞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담이가 내 친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친자 검사를 하자고요. 응.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바람핀 것 같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치겠네요. 바람 핀 건 당신인데 저보고 바람을 폈대요? 좋아요. 해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하는 검사로 해요. 당신네 병원 말고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검사는 일주일 뒤 진행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병원이었어요. 큰 대학병원이었죠. 남편과 유담이, 그리고 저. 셋이서 갔습니다. 체열실에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남편 피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유담이었어요. 유담이가 울었습니다. 바늘이 무서웠나 봐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유담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검사가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택시 탈게요. 유진아, 그냥 태워줄게. 됐어요. 저는 유담이를 안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받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 유담이는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엄마가 알려준 정보는 뭐였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장보라가 유담이를 낳았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친자라면 말이 맞네요. 장보라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유담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대리모였던 거네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준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출생 기록이 이상했다고 했죠.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저는 병원 행정실로 갔어요. 출생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산모 이름이요? 한유진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여기 있네요. 작년 10월 5일 출산. 맞아요. 그런데 다른 기록은 없나요? 같은 날 출산한 산모요. 같은 날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있긴 한데요. 장보라 씨? 같은 날 출산했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분 아기는요? 입양 보냈다고 나와 있네요. 입양이요? 네. 출생 신고 안 하고 바로 입양 보냈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그분 연락처 알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직원이 망설이더니 쪽지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장보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유담이 일로 할 말이 있다고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카페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어요. 장보라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담이 친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요? 친자 맞대요. 도연 씨 아들이래요. 장보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낳았는 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병원 기록 확인했어요. 당신이 낳은 애는 입양 보냈잖아요. 장보라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유담이는 제가 낳은 애예요. 근데 왜 친자가 나왔을까요? 그야. 장보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샘플을 바꿨죠. 어떻게? 폐쇄회로 확인했어요. 병원에 있는 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샘플을 바꾸고 나오는 장면도 찍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증거요. 법정에 제출할 거예요. 장보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법정이요? 네. 진실을 밝힐 거니까요. 한 달 뒤였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장보라 모두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측 주장을 말씀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유담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 측이 조작한 검사 결과입니다. 조작이요? 네. 시어머니가 샘플을 바꿨습니다. 폐쇄회로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검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재생됐죠.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따로 한 검사 결과입니다. 새 봉투를 냈습니다. 정식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일치율 99.9%.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판장님, 유다미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피고 측은 왜 샘플을 바꿨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보라 씨가 낳은 아이를 유다미로 바꾸려 했던 거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샘플을 조작했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유다미는 한유진 씨의 친자입니다. 양육권은 한유진 씨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유다미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죠. 제 아들이었어요. 판결이 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유다미는 카페 한쪽에서 놀았어요.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사장님, 우유 푸딩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저는 푸딩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우유 푸딩이었어요. 위에 블루베리를 올렸죠.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웃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도 장보라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유담이 보러 왔어. 안 돼요. 한 번만.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세요. 유진아, 부탁이야. 유다미는 당신 아들 아니에요. 친자 검사에서 나왔잖아. 내 아들이라고. 그게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담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뭘 했는데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있어요? 밤에 울 때 안아준 적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맨날 회사 일 바쁘다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하얀 우유 한 병을 꺼냈어요. 차가운 우유였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드세요. 뭐? 우유요. 유담이 매일 먹는 거예요. 남편이 우유병을 받으려 했어요.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철벅. 우유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도 다 젖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복수해요. 제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것보다 약하죠. 그치죠? 남편이 우유를 닦으며 소리쳤어요. 한유진, 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바람 피우고도 뻔뻔하게 나타나는 게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남자는 저래야 해요. 남편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뭔데? 손님들이죠. 나가세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이 우유 묻은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다미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맘마.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왔어. 유다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우유를 데우고 커피를 뽑고 푸딩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유다미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초콜릿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혼까지 이어졌죠. 바람, 거짓말, 배신, 모든 걸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어요. 유다미를 지켰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카페 유담. 이 작은 공간이 제 전부였어요. 유다미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외로운 날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유다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강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은 폭력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저처럼 용기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함께 힘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